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소재, 카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관련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차체에 사용되는 카본 소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다르게 카본은 신소재도 아니고 저 세상에서 가져온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카본이라고 부르는 물질의 정확한 명칭은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또는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줄여서 CFRP라고 해서 직역하자면 카본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이에요. 즉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거죠. 철보다는 가벼운데 강도나 탄성은 10배 정도 좋다 보니까 슈퍼카나 비행기 같이 무게를 줄여야 되는 분야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사실 이 CFRP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데, 카본 섬유라는 건 전구를 발명해낸 과학자 에디슨이 처음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려고 개발한 건데, 그게 1880년대예요. 엄청 오래전이죠. 에디슨은 이걸 만들려고 1600종류나 되는 종이나 옷, 낚시줄 같은 온갖 섬유들을 아주 높은 고온에서 태워서 실험해봤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실을 태운 물질이고, 그걸로 필라멘트를 만들었을 때 반나절 정도 전구가 작동했다고 합니다. 역시 노력의 상징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 이후에 더 많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카드보드지로 만든 건 170시간 정도가 지속이 됐고, 1990년대가 돼서야 텅스텐이라는 금속 필라멘트로 교체가 된 거예요. 다시 CFLP 얘기로 돌아와서 1950년대쯤 이러한 카본 섬유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에 비해 강한 강도를 관심있게 지켜본 과학자들이 다른 물질이랑 이 카본 섬유를 섞어서 무언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세라믹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과 결합된 복합 물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합성 물질이 더 좋은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려면 카본 섬유의 물성이 좋아야 되는데, 1959년에 처음으로 오사카에 있는 공업연구원의 이 신도라는 박사가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줄여서 이제 펜이라고 불리는 합성 섬유를 고온에서 태워 만든 게 가장 좋다는 걸 알게 되고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본 섬유 개발에 불이 붙으면서 강력하게 등판하는 회사가 바로 유명한 롤스로이스입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좀 있다는 분들은 아실 텐데, 롤스로이스는 원래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였고, 이런 새로운 복합 물질의 필요성을 일찍이 안 롤스로이스가 카본 섬유를 위한 생산 설비에 관련된 특허들까지 내고, 결국에는 1966년 영국의 왕립 비행단으로부터 카본 섬유 생산을 위한 라이센스까지 따냅니다. 롤스로이스답게 역시 가지고 있는 역사조차 남다른 거죠. 이 시기 동안 많은 회사들이 CFRP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는 일본의 도레이, 도우테낙스, 미쓰비시가 전세계 수요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전부터 개발된 카본은 왜 그렇게 비싼 걸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원재료 값도 높지만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본은 다 핸드메이드다, 그래서 비싼 거다 라고 하시는데, 무조건 핸드메이드인 건 아니고 꺾이는 부분이 많은 복잡한 모양일 경우에만 핸드메이드로 하지, 자동차 본네처럼 넓고 비교적 평평한 부분은 기계설비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계설비로 만드는 과정이 일반 철이나 알루미늄을 몰딩하는 과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CFRP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카본 섬유를 놓고 그 위에 에폭시 바르고 그 위에 카본 섬유 넣고 에폭시 바르고 하는 걸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철골 구조처럼 몰딩으로 찍어내는 방식에 비하면 많이 복잡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원재료 값인데, 킬로그램당 5만원에서 비싸면 10만원 정도 하는데, 알루미늄은 킬로당 5천원, 고급 소재 중 하나인 티타늄이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거 보면 많이 비싼 거죠. 물론 싼 카본 섬유로 만들면 싸겠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소재에는 싸구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펜이라는 섬유를 몇백 도씨 되는 화로에서 구웠다가 온도를 낮춰서 구웠다가 하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가장 좋은 카본 섬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든 파스타랑 백종원이 만든 파스타랑 같은 재료를 줘도 맛이 다른 거랑 같은 이치죠. 싸구려 카본 섬유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크랙이나 결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충격이 가해지면 그 부분들부터 뽀개지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차나 비행기에 쓰겠어요. 일본 회사들이 과학자로서 샘도 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장인정신이 빛을 발휘하는 거죠.
괜히 일본 회사들이 전 세계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CFRP는 열 경화성이라고 해서 열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공장에서 뭘 만들다 보면 항상 불량유리라는 게 있잖아요. 철 같은 경우에는 불량품이 나오면 용광로에서 다시 녹여서 만들면 되는데, CFRP는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만들려면 일단 녹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녹지 않는 성분으로 만든 데다가 어찌어찌 해서 녹인다 해도 카본 섬유랑 에폭시 레진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들이느니 그냥 버리는 거죠. 그만큼 버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유들로 비싼 카본들은 엄청 비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본으로 만든 거면 무조건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몇몇 회사들의 카본이 이런저런 액세서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데, 사실 대충 만든 싸구려 카본으로 만든 경우도 많고, 좋은 카본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경우에는 그냥 비싼 플라스틱에 지나지 않아요. 천연 가죽이나 목재를 쓰는 게 훨씬 나은 경우도 많죠. 현재 카본은 비행기의 꼬리날개 부분이나 엔진, 자동차의 본넷, 브레이크, 클러치 같이 많은 곳에 쓰입니다. GM사의 콜벳이라는 자동차 중에서 카본을 써서 만든 모델이 있는데 본넷이 10kg도 안 된다고 해요. 엄청 가벼운 거죠. 웬만한 성인 남성이면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니까요. 근데 강도는 일반 철로 만든 차체보다 좋고요. 에디슨부터 시작해서 롤스로이스, 그리고 많은 역사를 거쳐 개발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카본 소재, 앞으로는 어떤 발전이 있을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소재가 개발돼서 우리들을 놀라게 할까요?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1억분의 1도 모른다고.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것이 우리를 열광하게 할까요?